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평생 떠받치고 있는 뼈 건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쉬운 것들만 차근차근 풀어가 볼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뻐근하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시큰거린다, 손목이나 발목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병원 가기는 또 귀찮고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신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불편함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거의 안 드는 방법들로요. 왜 60대부터 뼈가 약해질까요? 먼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해 봅시다. 뼈는 죽어있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평생 동안 낡은 뼈 세포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뼈 세포가 들어오는 리모델링 작업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새로 만드는 속도가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빨랐어요. 그래서 뼈가 단단하고 튼튼했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남성분들도 60대 중반부터는 서서히 같은 현상을 겪게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뼈가 점점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아지고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소식이 있습니다. 뼈는 자극을 받으면 다시 강해지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 뼈는 다시 반응합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고 심지어 조금씩 회복시킬 수 있어요. 뼈가 약해지면 정말 위험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절은 고령자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가장 무섭습니다.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하고, 그 이후로 거동이 어려워지고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연쇄적인 건강 악화가 시작됩니다. 통계를 보면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내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골절의 90% 이상은 낙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낙상은 근력과 균형 감각과 주거 환경만 잘 관리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뼈가 약해도 안 넘어지면 골절은 생기지 않습니다. 뼈를 강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안 넘어지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뼈를 지키는 첫 번째 열쇠, 칼슘과 비타민 D.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재료 공급입니다. 뼈의 주성분은 칼슘이에요. 그런데 칼슘만 먹는다고 뼈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고 뼈로 들어갑니다. 이 둘은 항상 짝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하루에 필요한 칼슘은 대략 800에서 1000mg입니다. 이걸 음식으로만 채우려면 우유 3컵이나 두부 한 모반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음식으로 기본을 채우고 부족한 부분은 영양제로 보충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아침에 우유 한 컵이나 두유 한 팩, 점심이나 저녁에 두부 반모나 멸치 한 줌, 저녁에 요구르트 한 개, 여기에 칼슘, 영양제 500mg 정도를 아침이나 저녁에 한 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지 않아요. 한 번에 500mg 이상 먹으면 나머지는 그냥 배설됩니다.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칼슘 영양제는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셔야 위장 부담이 적고 흡수도 잘 됩니다. 비타민 D는 더 중요합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어르신들은 실내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햇빛을 충분히 못 받으시죠.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이나 계란 노른자에 조금 들어 있지만 필요량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영양제로 보충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하루 800에서 1000IU가 기본이고 검사를 해보고 수치가 낮으면 2000IU까지도 드실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식사 중에 기름기 있는 반찬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관에 칼슘이 쌓이거나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적정량을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하루 총 섭취량이 2000mg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뼈를 지키는 두 번째 열쇠, 단백질.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단백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섬유가 철근처럼 깔려 있고 그 위에 칼슘이 시멘트처럼 붙는 구조입니다. 철근 없이 시멘트만 부으면 잘 부서지잖아요?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떨어지고 고기나 생선을 잘 안 드시게 되죠.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근육도 빠지고 뼈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해요. 하루 필요량은 체중 1kg당 1g에서 1.2g입니다. 60kg이시면 60g 정도인데 이게 대략 계란 3개, 두부, 밥모, 닭가슴살 한 덩이 정도 됩니다. 아침에 계란 한두 개나 두부 몇 조각, 점심에 생선 한 토막이나 고기 서너 점,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반찬 하나, 그리고 간식으로 우유나 두유나 그릭 요거트 한 개 이렇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씹기 불편하시면 계란찜이나 두부찌개나 생선살 발라서 드시고, 정 어려우시면 단백질 파우더를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뼈를 지키는 세 번째 열쇠, 체중 부하 운동.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다 먹어도 운동 안 하면 절반밖에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뼈는 자극을 받아야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뼈에 하중이 실리고 충격이 가해지면 뼈 세포들이 경보를 울립니다. 아, 지금 이 정도 자극이 오는구나. 그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주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몇 달만 있다 와도 뼈가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력이 없으니 뼈에 자극이 안 가고 몸이 뼈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칼슘을 빼내 버리는 거죠. 반대로 역도 선수나 마라톤 선수들은 뼈가 일반인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매일 강한 자극을 받으니까요. 그럼 우리도 역도를 해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안전한 방법으로 뼈에 자극을 주면 됩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게 바로 걷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느릿느릿 산책하는 정도로는 부족해요. 조금 빠르게 걸어야 합니다.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속도로 하루 30분에서 1시간 걷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아침에 집 근처 한 바퀴, 점심 먹고 동네 슈퍼 갔다 오기, 저녁에 산책 한 바퀴, 이렇게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땀이 살짝 나고 심장이 조금 빨리 뛸 정도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맨땅을 걷는 게 러닝머신보다 좋아요. 땅에 저항감이 더 큰 자극을 주거든요. 걷기 외에도 계단 오르기가 아주 좋습니다. 무릎이 괜찮으시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2층, 3층 정도는 걸어 올라가 보세요. 내려갈 때는 무릎에 부담이 크니 엘리베이터를 타셔도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발 뒤꿈치에서 발끝으로 체중을 옮기면서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시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일하면서 고관절과 대퇴골에 좋은 자극이 갑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게 제자리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이나 책상을 손으로 가볍게 짚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20번씩 하루 3번 해보세요. 이게 종아리 근육을 키우고 발목과 정강이뼈에 자극을 주는 아주 간단하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균형 감각 키우기, 낙상 예방의 핵심. 뼈가 아무리 튼튼해도 넘어지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 훈련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귀 속의 평형기관이 약해지고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근력이 떨어지면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것도 훈련하면 좋아집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려서 10초에서 30초 정도 버텨보세요. 처음엔 5초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럼 벽을 손가락 하나로만 살짝 짚고 연습하세요.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눈을 감고도 해보세요. 이게 정말 균형 감각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또 하나는 일자로 걷기입니다. 바닥에 테이프를 일자로 붙이거나 마루 널빤지 선을 따라 걷는 건데 발뒤꿈치와 발끝을 바짝 붙여서 일자로 걷는 겁니다. 마치 줄타기 하듯이요. 이것도 처음엔 벽을 짚고 연습하다가 점점 손을 떼고 해보세요. 하루 왕복 10m씩만 해도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집안 환경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문턱은 낮추거나 없애고 화장실과 계단에는 손잡이를 달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세요. 전선이나 러그는 치우고 밤에 다니는 동선에는 센서 등을 달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신발도 중요해요. 슬리퍼보다는 발을 감싸는 운동화가 훨씬 안전합니다. 피해야 할 것들, 뼈의 적. 이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째는 염분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칼슘도 함께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는 분들은 뼈가 약해지기 쉬워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간장이나 소금은 절반만 쓰세요. 김치도 덜 짠 것으로 고르시고 젓갈류는 가끔만 소량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녹차를 많이 드시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고 칼슘 흡수도 방해합니다. 하루 한두 잔은 괜찮지만 그 이상은 줄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뼈가 약하신 분들은 커피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로 바꿔보세요. 셋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많은데 이게 칼슘과 결합해서 배출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당분도 많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되도록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고 탄산음료는 아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간도 망가뜨리고 낙상 위험도 크게 올라가죠.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자주 많이 드시면 뼈가 빠르게 약해집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술은 줄이시는 게 답입니다. 다섯째는 담배입니다. 흡연은 뼈 건강에 최악입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뼈에 영양 공급이 안 되고 뼈 세포를 죽이고 여성 호르몬을 떨어뜨려서 뼈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은 지금 당장 끊으세요. 60대에 끊어도 늦지 않습니다. 폐도 뼈도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골밀도 검사는 여성은 65세, 남성은 70세부터는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전이라도 위험 요인이 있으면 더 일찍 받으셔야 해요. 조기 폐경을 하셨거나 스테로이드를 오래 드셨거나 가족 중에 골다공증이나 골절이 있었거나 키가 3cm 이상 줄었거나 체중이 많이 줄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보세요. 검사는 간단합니다. 누워서 기계로 척추와 고관절을 스캔하는데 5분이면 끝나요. 결과는 T 점수로 나오는데 -1 이상이면 정상 -1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 -2.5 이하면 골다공증입니다. 골감소증 단계부터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골다공증으로 안 넘어갑니다. 만약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약물 치료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약들은 뼈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확실합니다.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안전하고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도 관리 가능합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으시면 됩니다. 약을 드신다고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약은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 실제로 뼈를 강하게 만드는 건 영양과 운동입니다. 약과 생활 습관 둘 다 잡으셔야 최선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하루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5분만 쬐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웁니다. 아침 식사는 계란 한두 개나 두부 몇 조각, 그리고 우유 한 컵이나 두유 한 팩, 여기에 칼슘 영양제와 비타민 D를 함께 드세요. 식사 후에는 동네 한 바퀴 빠르게 걷기 20분, 아니면 집 안에서 제자리 발뒤꿈치 들기 20번 한 발로 서기 연습 각 발 30초씩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점심은 생선이나 고기 반찬으로 단백질을 챙기시고 채소도 넉넉히 드세요.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나 치즈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드시면 칼슘과 단백질이 추가됩니다. 저녁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반찬 하나와 채소 위주로 드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동네 산책을 나가세요. 해가 지기 전에 나가시면 석양도 보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벽을 짚고 스쿼트 10번 일자로 걷기 연습 10m 왕복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하세요. 자기 전에는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시고 수면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숙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뼈와 근육이 회복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작은 수첩에 체크해 보세요. 걷기 했나, 단백질 챙겼나, 영양제 먹었나 이렇게요. 매일 기록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몸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0가지 중에 7가지만 지켜도 충분해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고 이번 주 못 지켰으면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3개월, 6개월 뒤에 여러분의 뼈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검사 수치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아프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손주 안아줄 때 힘이 생기고 친구들과 산책할 때 뒤처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놀라운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70대 중반에 골다공증 진단받고 절망하셨던 분이 1년 만에 골감소증으로 호전되고 80대에 지팡이 짚고 다니시던 분이 다시 혼자 걸어 다니시게 되고 넘어질까봐 집에만 계시던 분이 다시 등산을 시작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계란 하나 더 드시고 점심 후에 동네 한 바퀴 걸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내일 또 하나를 추가하세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매일 걷고 균형 감각을 키우고 집안을 안전하게 만들고 해로운 것들을 피하세요.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같이 걷고 같이 먹고 같이 운동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뼈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분명히 응답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릎 관절 건강과 연골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원인과 해결책을 쉽고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때까지 오늘 배운 것들 꼭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계란 하나, 산책 한 바퀴, 그게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